국어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언제 높임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문단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을 써보고 문단 만들기 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직접 해보면 더 재미있다고 했었는데 해보았나요? 이번 시간은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단원입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다들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지 얼굴도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선생님과 어떤 사이인지는 짐작할 수 있답니다. 들어볼까요? 응, 나야. 그때 부탁한 물건 내가 갖다 줄게. 응, 잘 있어. 안녕.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통화입니다. 아까의 전화통화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저예요. 그때 부탁하신 물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떤가요? 선생님은 첫 번째 통화에서 누구와 통화한 것 같나요? 맞아요. 친구 혹은 동생과 통화한 것 같지요? 그럼 두 번째는 어땠나요? 부모님이나 우더른과 통화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선생님이 방금 들려준 두 통화의 내용은 거의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예산말을 썼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높임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첫 번째 통화에서는 친구나 동생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부모님과 우더른과 통화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더른께 말씀드릴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에는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높임 표현은 한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지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말 속에 마음을 담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높임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방금 선생님의 전화통화를 듣고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 짐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누구와 하는 대화인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진수야,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가 각각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나요? 네, 진수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네요. 진수와 대화할 때는 다르게 아버지께는 무엇 같아요 라는 높임 표현을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대화는 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한 말입니다. 각각 누구를 보고 한 말인지 생각하며 들어봅시다. 저기 진호가 간다.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누구에게 높임 표현을 쓰고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지요. 행동하는 사람이 진호에서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깨서 가신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음은 선물을 주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잘 들어봅시다.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어떤가요? 이번엔 누구에게 줄 것이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졌지요? 누구에게의 대상이 어머니가 되면서 깨, 드릴 이라는 높임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이 우더른이 아니더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이거나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도 높임 표현을 씁니다. 우더른에게만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나보다 우더른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높임 표현을 씁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가게 점원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학급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친구들이지만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렇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대상이 우더른인지 아닌지,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도 높임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높임 표현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말의 맨 마지막 부분을 무엇 무엇요나 무엇 무엇입니다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처럼 문장을 끝맺는 말을 바꾸어주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말이 높임 표현으로 적절한지 생각하며 다음 대화를 잘 들어봅시다. 선생님께서도 여기로 오니? 여기로 오시니? 아마 그러실 거야. 어머니, 오늘은 출근 안 하나요? 출근 안 하시나요? 응,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야. 여러분, 모두 잘 들어보았나요? 여기로 오니? 와 오시니?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요? 네, 맞아요. 오시니? 라고 물어야겠죠? 어머니께 여쭈어 볼 때도 출근 안 하나요? 보다는 안 하시나요? 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둘 다 어떤 글자가 추가되었나요? 맞아요. 시가 덧붙어서 높임을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표현이 더 알맞을지를 생각하며 들어봅시다. 할아버지께서 오셨어.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둘 다 누구를 높이고 있나요?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우더른을 높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와 할아버지께서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에게 보다는 할머니께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말 뒤에서 깨서나 깨를 붙여서 높임 표현을 만들 수 있군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어떤 말이 적절한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밥 잡수세요. 진지 잡수세요. 할머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엔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밥, 진지, 물어볼, 여쭈어 볼. 이건 앞의 방법들처럼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높임 표현인 경우에만 바뀌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잡수세요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먹어요 라고 표현하는데 먹어요를 높임 표현으로 잡수세요 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나이는 높임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나이는 연세라고 한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성함이라고 하죠. 생일은 생신이라고 하고요. 생일 축하 노래를 할 때도 우더른께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한답니다. 자다는 주무시다. 말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높임말이 있는데 차차 더 알아가 보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높임 표현은 듣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누구에게 해당하는 대상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습니다.
높임 표현을 쓰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문장을 끝맺을 때 요나 씁니다를 쓰고 문장을 끝맺을 때 요나 씁니다를 쓰고 문장을 끝맺는 말 앞에 시를 붙여서 오신다, 하신다 라고 쓰기도 하고 높이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 뒤에 깨서와 깨를 붙여 쓰는 방법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 진지, 여쭈다, 연세, 성함 같은 단어를 써서 높임을 표현했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이렇게 알아보니 한 번에 정리가 되지요? 다음 시간에는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고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를 해볼 거예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